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경제산업부 강유현 차장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다행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블랙 먼데이 우려했는데 우리 증시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67% 오른 2410.6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아침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은행에 맡긴 돈을 찾지 못해서 경영 위기를 맞고 증시에 타격을 줄 거라는 우려가 일단 해소된 겁니다. 증시도 증시인데 가장 우려했던 이 환율도 오히려 내려갔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2.4원 내린 1301.8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미국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대세였는데요.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0.25%포인트만 올리거나 아예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측이 나온 배경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유가 고금리였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은행의 주요 고객인 미국 스타트업이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돈 구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은행 예금을 뺏으려고 했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을 미국 국채에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값은 내리니까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큰 손실을 보고 예금을 내줬습니다. 게다가 이 은행이 추가 투자를 유치하려던 게 실패하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 뱅크런이 터진 겁니다. 자, 가장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자꾸 떠오르니까요. 그때 불러왔던 이 리먼 사태만큼 심각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까? 리먼 사태와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리먼 사태 때는 투자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여러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다 같이 투자했는데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다 같이 어려워진 겁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은 복잡한 파생 상품 투자 문제는 없었고요. 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우리도 피해는 봤어요. 국민연금만 해도 지금 투자를 했다가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요. 네,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2021년 말 기준 보유한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 가치는 3,624억 원입니다. 전체 해외 주식 투자 대비 비중은 0.14%지만 작년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였거든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한국투자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60억 원 정도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일부 자금을 예금으로 예치했는데 미국 정부가 보증해줘서 문제는 없습니다. 국내 서학개미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주식에 투자한 규모는 5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고금리 시대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고금리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괜찮은 거예요? 네, 구조가 달라서 일단 괜찮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총 자산에서 장기 채권 비중이 57%나 됐습니다. 반면 국내 은행들은 시장에 영향을 받는 채권 같은 유가증권 비중이 18%에 그칩니다. 또 은행들이 지난해 예대 마진, 즉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 수익을 냈다고 많이들 비판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고르게 갖고 있어서 대규모 뱅크런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좀 걱정할 게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해도 오늘 대통령도 그렇고 부총리도 예의주시하겠다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곧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할 텐데 미국 여파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지켜봐야겠지만요. 미국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급락장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가상자산 의존도가 큰 시그니처 은행도 폐쇄되면서 중소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강유현 차장과 살펴봤습니다.